자, 그러면 어셈블리 들어가 보죠. 어셈블리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좀 많긴 한데, 근데 이제 금형같이 부품 숫자도 많고 복잡하고 뭐 그럴 경우에는 어셈블리로 관리하는 게 좋죠. 그래서 뭐 금형 설계한다 그러면 꼭 이제 알아둬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럼 들어가 보죠. 이 어셈블리 이제 어려워하는 이유가 요 이제 뭐 연관성 문제, 그다음에 뭐 부품은 뭐 특별히 컴포넌트는 뭐 부모도 있고 뭐 이제 자식 해서 상위 어셈블리, 하위 어셈블리 뭐 요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 컴포넌트가 뭐냐, 그래서 워크 파트란 개념이 있고, 요 디스플레이드 파트는 뭐 NX12부터는 조금 바뀌었다 그랬죠. 그리고 뭐 요 정도 해서 이제 관련된 명령어들이 이 웨이브 명령어라든지 요 레퍼런스 세트, 참조 세트죠. 다음에 이제 익스프레션, 다음에 이제 요걸 좀 요게 좀 명령어가 좀 복잡하긴 한데 어셈블리 크로닝 하고 뭐 리무브 파라메터 많이 했으니까 뭐 요 정도 개념만 알아두면은 누구든지 접근하기 쉬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한번 그 예제를 갖고 들어가 보죠. 음, 얘가 이제 좀 오래되긴 했는데 뭐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 얘는 이제 어셈블리로 설계를 해 놓은 거죠. 어셈블리로 설계를 해 놓으면 이렇게 갖다가 대면 이렇게 부품 이름이 이제 나오죠. 컴포넌트 이름이 나오는데 얘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렇게 어셈블리 내비게이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이제 서버 어셈블리가 있고 그 서버 어셈블리 밑에 또 이렇게 부품들이 쫙 들어가 있어 갖고, 이게 이제 트리 구조로 이제 부품들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편리한 구석이 있죠. 그 대신에 이제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지니까 좀 뭐 알아야 될 게 몇 가지 더 있는 거죠. 그럼 우선 이제 처음에 연관성 한번 볼까요? 어, 연관성보다 한번 이렇게 해보죠. 우선 이게 이제 하고정판일 텐데 얘를 이제 뭐 워크 파트로 만들 수도 있고, 그 NX12 이전에는 디스플레이드 파트였는데 12부터는 오픈인 윈도우라는 게 생겨갖고 창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뜨는 거죠. 이 창이 이제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정판에 대한 그 파트만 따로 이렇게 띄운 거죠.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얘는 이제 제일 말단에 있는 차일드 컴포넌트죠. 얘는 이제 차일드 컴포넌트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페런트, 부모가 누구냐? 부모는 여럿이 있죠. 이거 이제 가동 측 어셈블리, 그 다음에 가동 측 위에는 또 몰드 베이스 어셈블리, 몰드 베이스 위에는 또 제일 상위 어셈블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얘로 가면 그냥 일로 오겠죠. 그 대신에 여기서 이제 무브 하프로 가면, 가동 측으로 가면 이렇게 가동 측 어셈블리가 이제 이렇게 또 윈도우로 따로 떴죠. 이렇게 여기 이제 몰드 베이스에 가동 측 어셈블리만 둔 건데, 자, 뭐 하여튼 요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어셈블리 밑에는 이렇게 하위 어셈블리가 있죠. 아니, 하위 컴포넌트가 있죠. 하위 컴포넌트도 있을 수 있고 얘처럼 서버 어셈블리도 들어갈 수 있죠.
이제 나사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마 나사가 컴포넌트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서브 어셈블리 형태로 또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패런트하고 차일드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연관성을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얘 같으면 이제 지지봉인데 얘가 어디 여기 있겠나? 얘가 이제 상위 어셈블리네요. 얘를 이제 더블 클릭 해주면 지금은 이제 워크 파트가 요 케이스 sh의 기타 부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기타 부품에 이제 기타 부품이 워크 파트로 되고 거기서 이제 얘가 지지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번 옮겨보죠. 어셈블리에서 무브 컴포넌트 해서 뭐 yes 해주고 옛날에 한 게 돼갖고 자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뭐 그냥 다이나믹으로 얘를 이렇게 하면 옮겨지죠. 이렇게 옮겨졌을 텐데 그래 놓고 그냥 어플라이 해주면 계속 옮겨졌는데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구멍 난 데들 원래 이 지지봉 들어갈 조립 부위 요런 데들은 그냥 이렇게 있죠. 얘는 이제 원래는 연관성이 있고 얘가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게 돼 있는데 자동으로 안 될 때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워크 파트로 한번 만들어 주면 이제 어셈블리 업그레이드가 이제 자동으로 되죠. 그거 말고 한꺼번에도 할 수 있는데 뭐 일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더블 클릭해 갖고 업데이트가 안 된 데는 이렇게 하나씩 해볼 수가 있죠. 얘는 나사는 자동으로 그 업데이트가 됐네요. 이렇게 돼. 자 이렇게 해갖고 부품만 옮겼는데 여기 이제 요 부품이 조립되는 부위가 자동 업데이트가 됐죠. 이거는 그러니까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죠. 부품이 옮겨지면 이렇게 이제 그 부품 조립되는 부위가 자동으로 이렇게 위치가 같이 옮겨지는 이런 건데 이게 사실은 그 구현을 한 거죠. 몇 가지 명령어 갖고 구현을 한 건데 한번 이제 구현을 직접 해볼까요? 언두 그럼 이제 뭐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선 참조 세트라는 걸 한번 보면 레퍼런스 세트를 보면 요 부품을 찍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보면 리플레이스 레퍼런스 세트라고 있죠. 전체 파트 또 그 아예 감추는 거. 그 다음에 이제 false true는 별도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false는 지금 사실은 false 자체가 요 조립되는 부위 만들기 위한 솔리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레퍼런스 세트를 이용해서 그 부품이 표시되는 걸 바꿔볼 수가 있죠. 이렇게 바꿨는데 근데 이제 그 얘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얘에서 보면 이제 여기 자체가 이렇게 링크드 바디라 그래 갖고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사실은 지금 얘를 이렇게 워크 파트로 해놓고 여기 보면 웨이브 지오메트리 링커라고 있죠. 얘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바디를 갖고 올 수도 있고 점을 갖고 올 수도 있고 뭐 면만 갖고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바디를 얘를 갖고 오는 거죠. 얘를 갖고 오는데 뭐 이미 저게 이제 요 그 상밀판에 요 그 똑같은 게 있다고 지금 메시지가 뜬 거죠. 똑같은 게 있는데 이제 또 갖고 올라 그런 거니까 갖고 오는데 이렇게 연관성을 유지할 거냐, 여기 체크가 돼 있죠. 여기 체크가 돼 있으면 어플라이 해주면 그럼 이제 얘를 갖고 온 거죠. 갖고 온 거는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갖고 와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컴포넌트에 있는 기하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올 때 바로 이 명령어 쓰는 거죠. 이 명령어 쓰는데 지금 얘는 연관성을 주고 갖고 왔죠. 주고 갖고 와서 내가 얘를 이렇게 해서 무브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지금 여기 그 메시지 뜬 거 보면 얘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거죠. 만약에 카피는 되죠. 카피는 뭐 충분히 이렇게 될 텐데 마이너스 50 넣고 쇼 리절트 하면 카피가 되겠죠. 그래서 연관성을 줘서 지금 그 링크를 해왔기 때문에 얘는 카피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무브가 안 되는 거죠. 그 연관성을 해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꾸로가 아니라 요번에는 얘를 똑같이 갖고 오는데 연관성을 꺼보죠. 꺼갖고 갖고 오면 똑같이 갖고 왔죠. 갖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얘는 무브 오리지널 해보면 상관없이 그냥 되죠. 이제 연관성을 유지를 안 시켰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갖고 뭐 사실 지금 요 방금 전에 이렇게 지지봉으로 옮겨서 그 이제 조립되는 부위가 바뀌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연관성을 줘서 링크를 해오고 그 링크한 솔리드 바디를 툴 바디로 해서 서브트랙 한 것뿐이 없는 거죠. 사실상 그렇게 해갖고 지금 얘를 연관성을 유지한 건데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죠. 좀 말이 복잡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해보면 이해가 쉽죠. 왜냐하면 이제 요거는 얘는 링크 바디를 서브트랙 한 거죠. 서브트랙을 지워보면 얘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얘를 그냥 링크를 해서 여기서 얘를 서브트랙 이렇게 해놓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뭐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연관성이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또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몰드 베이스를 뭐 새 창에서 한번 띄워보죠. 몰드 베이스가 이렇게 떴는데 이 몰드 베이스는
이제 보면 익스프레션이죠. 익스프레션을 갖고 있죠.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뭐 일종의 그 수식이라든지 뭐 수식, 또 이제 아주 간단한 뭐 조건 뭐 요 정도까지 이제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APH, 그러니까 A 플레이트 높이가 240이다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A 플레이트 고정판인데, 아니 저기 상원판인데, 상원판의 높이가 뭐 이 바닥에서 이 바닥까지 재도 되겠죠. 240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은 요 몰드 베이스 어셈블리에 APH가 있는데, 그럼 지금 요 상원판에 이제 상원판에 들어가 보면 몰드 베이스에 있는 상원판 높이하고 여기서 높이하고 같으면 좋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현을 하냐 하면, 익스프레션에서 APH가 똑같이 있는데 요때 인터파트라고 돼 있죠. 인터파트가 뭐냐 하면, 여기서 소스가 어디냐 하면 요 몰드 베이스에 APH하고 얘하고 같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익스프레션 자체가 이렇게 딴 파트에 있는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인터파트 익스프레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물쇠가 잠궈져 있어 갖고 못 고치게 돼 있는 익스프레션은 인터파트 익스프레션이라고 보면 되죠. 여기 보면 이제 몰드 베이스에서 길이하고 폭 뭐 이런 것도 다 어셈블리에 있는 그 익스프레션을 갖고 와서 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요 원래 몰드 베이스에 있는 그 익스프레션을 고치면 이 값도 따라서 바뀌겠죠. 따라서 바뀌면 이게 바로 연관성이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지금 뭐 익스프레션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잘 못 쓰더라도 작업하면서 이 연관성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 정도 이해할 때 이제 유용하겠죠.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연관성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일단 어셈블리에서는 요 정도만 뭐 알아두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자, 그 다음에 컴포넌트, 페런트, 차일드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컴포넌트, 요즘 재밌는 게 있는데, 이제 뭐 어셈블리를 그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얘를 어디 갔냐, 이렇게 하나를 따로 열어 갖고 새 창에서 이제 이렇게 열어서 얘에다가 컴포넌트 추가할 수 있는데, create new가 있고, new가 있는 거는 요 밑에 이제 child를 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부모가 되고 얘가 자식이 되는 그런 거를 그런 컴포넌트를 두는 거고, create new parent는
얘의 부모를 만드는 거죠. 조금 이거 유교 사상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모가 거꾸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부모가 여럿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뭐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경우가 꽤 있는 게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이게 1번이 아마 이렇게 보면 얘가 지금 도면 그리려고 아마 해놨을 텐데 여기 이제 드라프팅에 들어가 보면 도면이 있죠. 도면이 있는데 얘가 모델링에 들어가 보면 지금 전혀 딴 이름으로 되어 있죠. 1.prt로. 근데 여기 보면 요 1.prt가 이제 현재 현재 요 화면에 보여 있는 파트인데 얘가 요 T플레이트 상고정판을 그 부품으로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이제 한 거냐 하면 이걸 할까? 뭐 이제 한번 해보죠. 해보는 게 이제 뭐냐 하면 이게 아마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요 프리퍼런스에 들어가면 요 팔레트라는 게 있죠. 팔레트에서 이게 한번 요 새로운 팔레트를 하나 이제 기존 NX에 있는 걸 열어보면 브라우저 해갖고 얘가 이제 그 드라프팅 템플레이트 밑에 있는 건데 여기서 요거 UGS 드로잉 템플레이트 요 PAX 파일이 이제 팔레트 파일인데 얘를 오케이 해주면 여기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여기 이렇게 리소스 바에 하나가 또 떴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제 얘로 들어가서 여기서 뭐 얘가 A1 사이즈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건 또 이렇게 만들어놨네. 타이틀 블록이 이제 들어가게 해놨는데 이건 이제 템플레이트 파일을 또 편집하면 되죠. 이게 또 바로 위자드로 연결되게 돼 있는데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얘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렇게 그 왼쪽에 있는 다리 위에 바로 이 부모를 하나 만들어서 그 환경에서 요 도면을 그리게 돼 있는 거죠. 조금 복잡한가? 좀 복잡할 수도 있겠는데 뭐 그래서 이제 도면 그릴 때 뭐 별도로 뭐 좀 작네. 요 그 파트 파일 내에서 그리는 게 아니고 이제 별도로 부모를 하나 만들어서 부모에게서 이제 그리는 거죠. 그런 개념이 이제 바로 요 드로잉 템플레이트 이 개념인데 가끔 유용하죠. 가끔 유용한 게 그 가끔 유용한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어디 갔냐?
여기 보면 이제 아마 요런 것도 다 이제 이렇게 그 한 컴포넌트 안에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솔리드 바디가 이제 여러 개 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부품을 구분 안 하고 이렇게 해 놓은 거죠. 부품을 구분 안 하고 해놨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A2 사이즈를 하나 만들어 놓고, A2 사이즈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에 가서 모델링해서, 지금 얘네들이 다 감춰졌네. 아이고, 레이어가 따로 돼 있나? 레이어가 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아마 레퍼런스 세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요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뭐 하이드 올 해놓고, 그다음에 쇼우 해서 솔리드 바디로 얘만 끄집어내 놓고, 얘를 갖고 도면을 그릴 수 있죠. 이제 베이스 뷰 해서 얘를 X축을 뭐 이렇게 해놓고 K 해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제로 요 B 플레이트 안에는 여러 개 부품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요 쐐기만 그 부품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방법도 있죠.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2D 뭐 이런 작업할 때 필요하면 이런 방법이 있다, 이 정도 알아두죠. 그 다음에 자, 웨이브 명령어는 했고, 뭐 parent, child, work part, displayed part 연관성도 대충 한 것 같고, 참조 세트, 뭐 expression, 뭐 깊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그런 거는 매뉴얼 보기로 하고. 자, 이제 요 어셈블리 클로닝 한번 해보죠. 어셈블리 클로닝은 그 어떨 때 하냐 하면,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몰드 베이스만 통째로 이제 그 어셈블리를 좀 딴 데다가 적용시키고 싶다, 뭐 이럴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사실 얘를 이렇게 어셈블리로 돼 있는 요 폴더에서 이 팟 파일을 일일이 찾아갖고 어디 딴 데 갖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 있나? 여기 클로닝이라고 있죠. 클로닝, 복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create clone assembly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add assembly 하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어디 있냐 하면 여기 있었나? 아마 얘 같은데, 얘에서 요게 이제 몰드 베이스인데, 몰드 베이스는 확인을 하고 싶으면 사실은 요 어셈블리 내비게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죠.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기서 현재 좀 바뀌었다 했는데 사실 바꾼 건 없으니까 그냥 오케이 해주고, 그럼 이제 요게 그 어셈블리가 여기 이렇게 들어갔죠. 들어갔고, 그다음에 뭐 로드 옵션은 그대로 두고 from 디렉토리로 두고, 이제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클론 네이밍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define naming rule, 이제 replace 해서 얘가 아마 케이스 sh만 바꿔보죠. 자, case 언더바 sh, 얘를 뭐 클론이라는 접두사로 이렇게 바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디렉토리는 여기서 이제 새 폴더를 하나 만들까요? 클론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얘로 오케이 하고 메인 하고 그리고 execute 하면 되지요. 실행해라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어셈블리를 이제 몰드 베이스 어셈블리만 뽑아서 이렇게 쫙 지가 다 이제 갖고 갔죠. 갖고 가서 이제 얘를 보면 여기 클론이라고 생겨서 여기서 이제 클론 앞에 클론 이 접두사가 바뀌었고 요 fs가 생겼죠. 얘를 띄워보면 아이고 여기 지금 딴 데서 하고 있으니까 명령을 다 안 끝냈으니까 얘를 해보면 얘만 이렇게 어셈블리가 이렇게 따로 어셈블리 통째로 한 폴더에 이렇게 복사가 된 거죠. 얘가 이렇게 복제가. 이제 클론 어셈블리죠. 클론 어셈블리는 알아두면 이제 쉽죠. 사실은 이 클론 어셈블리가 뭐 그 몰드 위자드에서 그 프리파트 있는 거하고 사실은 프리파트에서 이제 갖고 오는 게 바로 요 클론 어셈블리 이용해서 갖고 온 건데 뭐 이렇게 자꾸 소프트웨어 구조로 들어가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요 클론 어셈블리 만드는 그 명령어 정도만 뭐 가볍게 알아두기로 하죠. 요 정도 이제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요 정도 상식만 알아두고 이제 실무해가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어셈블리 공부를 좀 하면 되겠죠. 요 정도로 이제 어셈블리까지 해서 모델링은 이제 마치고 다음번에는 요 사출 성형 공정부터 들어가기로 하죠.